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GT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아요. 호주 학생 비자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는 데도 있을 거예요. 특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상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이 Genuine Temporary Entrant 라고 하는 이 GT 서류는 뭐 이걸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학업 당위성, 학업 당위성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어내는데 도대체 이거를 양으로 얼마큼 적어야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개인의 히스토리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오늘도 오전에 한 분이 또 문의가 오셨었는데요. 요리를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제발 호주에서 요리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태원에서 식당 하겠다.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어디 뭐 카페나 어디 뭐 블로그 같은 데 좀 돌아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조금만 과장하면요. 호주 이민성 학생비자 심사관이 한국 학생들 요리 공부하는 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GT에 이태원에 식당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도대체 이태원이 어딘지 거기에 왜 그렇게 식당을 만약에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GT는 자기만의 얘기거든요. 각 개인마다 백그라운드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GT 내용이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도대체 이 GT가 뭘 기준으로 적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있잖아요. 그냥 GTE requirement 라고 치면 호주 이민성 사이트가 제일 위에 딱 떠요. 그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GT에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호주 심사관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Genuine Temporary Entrant Requiremen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뭘 적어야 되냐면 먼저 그 previous study,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성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 뭐 예를 들면은 호주에 요리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한국에서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직장생활 한 5년쯤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에 요리 공부하러 가겠다. 물론 뭐 그분의 목적은 유학 후 이민이겠죠. 그러나 이 Genuine Temporary Entrant니까 temporary예요. 말 그대로 학생 비자. 호주 정부가 허락하는 학업 기간 동안에 학업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컨셉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무직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요리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서술을 할 때 이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또 대학 학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수능 점수에 맞춰서 경영학과를 갔고 그리고 일반 직장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호주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다 하나 덧붙여 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태원에서 식당 하겠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프리비어스 스타디 하고 지금 내가 앞으로 호주에서 공부할까 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연말에 졸업하고 그 다음 2월달에 호주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전공이 뭐든 괜찮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호주 대학을 가겠다라는데 뭐 대단한 뭐 GT가 필요 없죠.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나는 IT가 관심이 있어서 IT 공부하려고 합니다. 끝. 뭐 아주 심플하죠. 호주에서 IT 학사가 나온 사람이 학사를 연말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호주에서 석사 IT를 공부하겠다. 끝. 미주알 고주알 별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줄만 적으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일수록 이제 정말 복잡해집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지금 보면요. gap in previous study.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뭐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뭐 설상가상 무직으로 있었다. 이러면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죠. 이 갭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 공부를 하겠다라는 당위성이 떨어져요. 그 당위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current employment.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고용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혹은 얼마 전에 퇴사했으면 퇴직 증명서 이런 걸 내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재직 증명서 뭐 퇴직 증명서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 내용이 다 안 담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보통 경력 증명 떼오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요리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래요. 뭐 엄마 친구분이 하는 식당에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 엄마 친구 누구? Your current employer. 그러니까 엄마 친구 누구? 정확하게 누구? 컴퍼니 어드레스. 어디에 있는 거? 서울 어디? 근무했던 기간 정확하게. 예전에 제가 3개월 일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포지션, 거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포멀한 경력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GT를 쓸 때 여러분들이 그걸 세세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제뉴인해 보이잖아요.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Tie to home country. 이게 뭐냐면 호주에서 학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호주에서 학업한 다음에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왜?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temporary entrance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죠. 임시. 그러니까 그 공부가 끝나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설득력 있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경영학을 나오고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직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휴직 1년을 하고 호주에 와가지고 어떤 1년 자기 근무하고 관련된 어떤 공부를 1년 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휴직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관이 봐도 알죠. 이 사람은 확실히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은 또 GT가 간단하게 써도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닐수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 호주 정부는 과연 이 GT를 이 케이스 오피서가 이민성 심사관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사람의 홈 컨트리에서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 어떤 상태였는지. 즉, 뭐, 이 사람이 왜 그 나라에서 요리라는 건 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 꼭 호주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끝나면 확실히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그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땠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무직으로 수년간 있다가 호주로 온다 그러면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주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 포텐셜한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미래에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을 건지. 그 사람의 비자적인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인데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직장 생활 한 7, 8년 하시다가 경제학을 그만두고 이제 호주로 유학 이민에 도전하시는 분인데요. 설상가상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4 식구가 비자를 받아야 돼요.